첫 번째 질문이 하나의 상품으로 4천 이상의 매출이 나오려면 평균 몇 개 정도의 제품 테스트의 상품을, 요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질문이 갑자기 많이 올라오는데, 어, 저- 예를 들어서, 첫 제품부터 이런 시장은 제품을 키울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면은 성장을 못 시킬 제품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어, 성장을, 어차피 이 제품의 한계점이 뭐 한 개 제품으로 순수익이 한 달에 2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품이면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수요랑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시장은 큰 시장의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어, 한 개 키워드에, 한 개 시장에 한 다섯 개, 열 개 정도의 제품만 테스트해도, 이건 클 제품이다, 안 클 제품이다, 안 클 제품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이런 제품을 올려요. 이런 제품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노트북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노트북 테이블. 이런 거를 구매 대행 탭에 보면, 음, 요런 제품 있죠? 보이세요? 요 제품. 화면 보이시죠? 이 제품? 요런 제품은 이 상품명이나 이 제품의 수요를 보고 처음부터 키울지 말지 이 제품을 알 수가 있고, 아니면 한 개 팔렸을 때 이걸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데이터랑 시장을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제품은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면, 자, 구매 대행에 있을 때는 되게 볼품없죠? 약간,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쁘진 않죠. 근데 이런 제품은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어, 이런 키워드가 있죠. 이런 거는, 아까는 되게 볼품없는 제품 같았는데, 얘가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 제품 있죠, 이 제품. 그쵸? 똑같은 제품이죠. 맞죠? 근데 얘는 프리미엄 스토어까지 올라갔죠. 네, 프리미엄 스토어고 판매량이 장난 아니겠죠. 요런 거를 내가 키울 상품인지 안 키울 상품인지, 처음부터 이 제품을 어떻게 키울지부터 분석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싱을 할 때 키워드만 보고 이런 키워드는 성장을 시킬 제품이다 라고 하면 적은 제품 수로 수동 제품을 키울 수 있게 테스트를 하고요. 어차피 크지 못할 제품이다 라고 하면 그냥 제품군을 많이 올리는 방식을 택하죠. 요게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면 일본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강의 포인트가 안 맞을까요? 제품 판매라는 게 있죠. 제품 판매. 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판매는, 음, 다 똑같아요. 어떤 제품을 파는 방법에 있어서 뭐 다름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싱에 대한 부분이 뭐 중국에서 가져오나 일본에서 가져오나 요 차이지. 이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광고는 어떻게 돌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돌릴까에 대한 판매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소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뒷부분 판매나, 그 다음 뭐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얻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로 지재권에 관련해서는 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지재권에 대해서. 좀 지재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어떤 쪽이 지식재산권인지 제대로 좀 공부를 하면은, 걸릴 포인트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구매 대행이. 근데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만약에 너무 대량으로 올려버리죠. 대량으로 안 보고. 그러면 충분히 걸릴 여지가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고의성이 없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물론 경찰서는 가야 되지만, 그 전에 불송치가 되든지 끝나요. 예, 대신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올릴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지적거리 문제 때 올리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수동으로 올리면 큰 문제가 더 없죠. 예, 더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초보가 저자본으로 홍찬님이 초보가 저자본으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네, 요거는 네, 홍찬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요 질문이 중국 구매 대행의 전부죠. 네. 왜냐면, 어쨌든 온라인 판매든 뭐든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하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사업인데,
물론 사업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존하는 사업 중에 초기 자본이, 당일이나 프로그램 사용료, 민들리 사용료 있죠. 요거 말고는 투입되는 초기 자본 비용이 없어요.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자금이 들어가냐 하면, 그거는 중국 구매 대행은 판매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면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물건이 잘 팔리는데 당연히 자본을 많이 쓸 수가 있죠. 예, 걱정에 대한 자본은 아니고, 오히려 행복한 고민에 대한 자본인데, 맞죠? 거기에 따라서는 재고가 없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중국 구매 대행이 제일 좋죠. 자, 중국 구매 대행은 왜냐하면, 자, 중국 구매 대행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대신하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서비스로.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두지 않고 사진을 마켓에 올리고 이 사진과 이런 제품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필요하면 중국에서 내가 대신해서 대행해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게 중국 구매 대행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없죠. 그 고객이 주문을 하고 돈을 결제를 하면 그 돈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죠. 물론 반품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 돈이 들어오고 배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죠. 요 말 이해되시나요, 홍차님? 네. 초보가 저자본으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구매 대행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판매법 중에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해서 되게 비싸게 파는 방법이 아닌 이상 이거보다 마진이 많이 남는 판매법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중국 구매대행을 하면서 매출이 4천, 5천 내거나, 저희 수강생이 상품 한 개로 구매대행 할 때, 4천, 5천 낼 때, 사업자를 한 개 이상 가져간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좀 겪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예,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사업자를 한 개 이상 가져간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하이든님 질문. 이거고, 해무랑 알리가 기존 하는 중국장, 그렇죠, 그렇죠. 어, 야, 이거는 되게 소싱의 전부인데. 봐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하나는 해무랑 알리가 중국 은행 파일을 많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중국에 있는 시장은 제조사는 되게 많아요. 티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티몰로 하면 아직도 매출이 잘 나죠. 네, 거기에 있는 제품은 중국 내수 시장으로 형성됐고, 자, 알리랑 테무는 작정하고, 뭐 우리 사입은 알리바바가 있죠.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품이 팔리고 잘 팔리고 성장하는 제품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정말 진짜 이거는 무조건 잘 되고 제가 뭐 마켓을 매각하거나 그다음 상호관계 아까 전에 뭐 2억 매출 일단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제품의 특징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힐몰이 내수시장이에요. 네, 여기는 수출에 대한 준비가 안 됐고 중국 자체에서 타오바오라는 플랫폼 안에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랑 비슷해요. 네, 프리미엄 스토어랑. 여기에는 제품이 알리나 테무에 없는 제품을 우리가 소싱해서 판매를 루트를 뚫으면 이거보다 더 잘 팔리는 제품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뭐 너무 직관적으로 알리테무에 대해 걱정하시면 요렇게 내수시장 자체에만 파시는 제품이 충분히 있다. 뭐 요런 걸 선별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는 판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알리리안 테무에 제품이 있다고 해도 물론 뭐 리뷰에도 그렇게 달릴 수는 있어요. 알리 테무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파시네요라고 하더라도 리뷰가 그렇게 달리더라도 판매는 계속 일어나요. 네, 경험상. 근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중국 구매 대행업은 내가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외에 있는 물건을 배송을 신청하고 하기가 힘들다. 네가 대신 해줘. 라는 서비스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해답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니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국강. 이게 어떻게 했죠? BOUK 강의. 지옥강. 소싱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 무게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 요거는, 배송비 시트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배송이 일어나는지 다 알려드리겠지만, 배송비 시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를
어느 정도, 한 매출 100에서 한 200, 2, 300, 2, 300 정도만 낼 때가 돼도, 그냥 제품 보면은 바로 이 배송비다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시트로 쓰고 좀 근본적인 개념만 알고 제품을 계속 대하다 보면. 그때 되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제품에 대한 무게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들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죠. 배송비로 역마진이 나서 팔렸을 때, 이걸 계속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반품시켜야 될까요? 난 고민이 되게 많죠. 그때는 만약에 내가 배송비를 아무리 잘못 측정해도 그렇게 많은 역마진이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의외로 배송비를 잘못 측정해서 하나 팔렸어. 근데 가격만 맞으면 이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고, 아까 말한 사이드 테이블만큼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객의 수요가 있는 제품이고, 뭐, 키울 수 있는 제품인지 판단이 되면 오히려 초반에 배송비가 조금 잘못 책정돼가지고, 물건이 조금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다음번에 팔 때는 좀 가공하고 더 키워가지고, 배송비를 제대로 매기고 광고를 돌려버리면 되죠. 네, 이런 경우에서 발견되는 좋은 제품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단지 진짜 제품을 막 많이 올리는 방식이고 사업자를 많이 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뭐 무시까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되고 음, 소싱 상품 대기시에서 이건 아닌데 브랜드 구매 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으로 쿠팡 아이템이나 먹기도 서로 먹고 먹히는 구조 같은데 이런 구조 말고 다른 구조로 매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위나 먹기 강의. 이 제가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 저랑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제품을 파시는 분들이 위너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걸린 적도 없는 것 같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위너를,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뭐 위너 먹기나 이런 게 하지 마시고, 요건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조금 처음에 물건 판매를 하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처음에 잘 팔고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나면 1년에 10억이에요. 근데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매출이 10억이 되면 힘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로. 행복한 힘듦이든 아니면, 맞죠? 근데 매출이 10억인데 힘들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고 언젠가는 오래 갈 사업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방식에 혹할 수는 있지만 되게 좋고 쉽고 잘 팔려요. 진짜 팔긴 좋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조금 약간은 처음에 느리더라도 전공법으로 팔고 배우고 노출되는 방법을 배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제품을 기획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셔야지, 당장 1, 2개월보다도 6개월 뒤가 편해요. 6개월, 10개월 뒤가. 아시겠죠? 뭐, 저도 구매 대행을 할 때 제 동기들이 빨리 매출을 내고 유튜브 출연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 사업을 하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품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동기나 똑같이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매출이 잘 나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 게 잘 걸렸기 때문이고, 뭐, 특별한 걸 하거나 그 사람이 잘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상품 보는 눈을 기르고, 그리고 진짜 내가 셀러로 제대로 돈을 벌려면 제대로 기본기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좀 위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이템 위너는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류 매칭이 있어서 푸는 적은 있었는데, 그게 막 같은 제품이라서 막 묶이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요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듣게 하려고 빈말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신 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험이나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이죠. 한두 개의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감이 안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더 궁금합니다. 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한 개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지금 AA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죠? 키울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 제품이다. 우리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많죠.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요즘에 너무 많죠. 뭐, 여기 보면 노트북 테이블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피처 사이드 테이블 전에 노트북 테이블을 한번 말을 했죠. 노트북 테이블은 시장이 되게 작고 파이가 되게 작죠.
자, 이런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제품이 한 개, 두 개 팔렸을 때, 와, 나 제품이 팔리기 시작해. 이거 사입하면 무조건 잘 되겠지. 부품을 가지시기 전에 데이터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키울 수 있는 상품인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게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의 키워드를 일단 쳐봐요. 쳐보고 연관 키워드로 가신 다음에 쇼핑성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검색 수를 내림차순으로 해보신 다음에 내가 처음에는 노트북 테이블로 팔았지만 큰 키워드가 여기 되게 많이 나오죠. 내가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 노트북 테이블과 접이식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검색할 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할 테지만, 내가 처음에 제품을 올릴 때 노트북 테이블에 시장을 겨냥해서 올렸는데, 한두 개 팔렸어. 그럼 이걸 내가 키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노트북 테이블로 판매를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깊게 하면 되게 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접이식 테이블도 있고, 거시 테이블도 있고, 컴퓨터 책상도 있고, 사이드 테이블도 있구나. 아, 내가 충분하게 이 큰 시장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제품이 있는데, 요런 제품 접이식도 되고, 거실도 되고 다 되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기 나름이에요. 잡기 나름. 요것조차도 중국 구분이 되는 걸 시작하면 다양한 키워드로 재고가 왔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접근하고 키울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지금 듣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쉬워 보입니다. AN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상품명을 지을 때, 그렇죠. 상품명을 지을 때. 아니, 되게 질문이 좋네요. 메모장 껐나? 하나 더 해볼게요. 상품명 지을 때 키워드 선정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짓는다는 개념을 알기 전에 이거를 왜 지을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상품명을. 가장 쉬운 게 상품명을 짓는다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은 제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검색을 하게 하는 건 아직 힘들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런 키워드 개념을 벗어날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키워드 개념을 벗어나야 되지만, 이제 초보셀러 분들은 이 네이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네이버란 큰 플랫폼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물건이 팔리죠. 고객이 물건을 어떤 특정 키워드, 특정 검색어, 캠핑 의자면 캠핑 의자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디 적혀 있어야 되냐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상품명 있죠. 상품명에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적혀 있어야지 내 물건이 고객 눈에 보이고 판매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기 이름 좀, 듀, 도욱강님이, 키워드 선정 방법에 대한 상품명 지을 때 키워드 선정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걸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 네이버나 쿠팡이나, 내 어떤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을 어떤 식으로 노출되고 어디 노출되는지 이 노출에 대한 개념부터 잘 배우셔야지 소싱부터 상품명까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막연하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고 상품명을 랜덤으로 때려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려면은 첫 번째 네이버로 팔 때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네이버에 대한 상품명에 대한 개념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만. 자, 뭐냐면 자, 네이버는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쇼핑 탭에서 물건이 노출이 되겠죠. 쇼핑 탭에서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되는 순서는 정확해요. 막 랜덤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상품명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구매량, 리뷰량, 그 다음 이 상품에 대한 찜 개수, 리뷰 개수 그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랭킹 점수가 명확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초보 셀러들이 제품을 올릴 때 잘 들어보세요. 어, 고인물만 계속 물건을 팔게 되겠죠. 고인물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네이버에 리뷰든 판매량이든 뭐든 점수가 있는데 절대 평가인 점수가 아니에요. 각 카테고리에서 상대 평가란 말이에요. 상대 평가. 그러면은 리뷰 점수가 만 개든 이만 개든
1등은 100점인 거예요. 200점, 3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100점에서 상대평가로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처음에 상품명을 지어서 올리면 이 네이버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제품에 100점을 줘요. 그러니까 리뷰가 만 개든 2만 개든 그런 판매자랑 비빌 수 있게 100점 하나를 줘버려요. 근데 그 100점 가지고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캠핑 의자는 키워드가 되게 크죠. 캠핑 의자는 키워드는 12억이 되는 대형 키워드예요. 대형 키워드. 6만 7천 조회수가 되는 이런 키워드에 노출되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리뷰 점수가 만점이 되는 100점을 받더라도 찜이나 구매 점수나 요런 데 점수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1페이 이런 키워드에 노출되기는 힘들어요. 맞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다 키워드를 하나씩 더 넣어주세요. 가벼운. 어? 그렇게 되면 확 줄죠. 여기 보면 같은 키워드라도 찜 점수, 리뷰 점수, 구매 점수가 되게 낮죠. 요런 건 여러분들이 100점만 받으면 바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윈들리를 쓰든 프로그램을 쓰시든 상품명 맨 앞에 가벼운 의자라고 검색해서 올리시고 여기 가벼운 의자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품 바로 노출됩니다. 1페이지에. 맞죠? 1페이지에. 대신에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최신성 딱 일주일 정도, 3일, 7일, 30일 기준으로 자꾸 떨어져요, 점수가. 이해되시죠?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가격 비교 있죠, 가격 비교.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나마 더 오래 점수가 높아서 오래 버텨요. 그런 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묶이는 제품의 키워드를 따와서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그리고 좀 작은 키워드를 적어주시되, 상품명 키워드를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맞죠? 그럼 네이버도 이 상품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되는 키워드가 7개 정도 되도록 잘 적어주시면, 어, 빨리 노출되고, 식었을 때 다시 가격 비교를 묶어서 올라오겠죠? 이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상품명을 지으시면 됩니다. 다음, 전반적인 차이가 있나요? 잠깐만요. 시작하신 25년과 다르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판매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여러분들은 물건을 팔 때 이 판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레드오션이 아니냐는 질문을 매니저님 하셨네요. 스스로. 일단 왜 레드오션이 아니냐면 고객이 있는 곳은 자꾸 변해요. 네, 고객이 있는 곳은 자꾸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입하는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어디죠? 네,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훨씬 잘 팔려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이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고객 패턴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물론 생필품은 쿠팡에서 더 많이 사겠지만 그런 패턴을 자꾸 읽고 자꾸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22년도와 25년도의 판매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플랫폼 판매법에 대한 변화는 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도 기본적인 판매에 대한 조금 기본기만 익히시면 그 변화에 되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네이버는 어디로 변화했죠? 네이버는 플러스토어로 변화갔죠. 네, 쿠팡은 조금 CPC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CPC 올라갔고, 그리고, 높게 배송이 다시 뜨죠. 입점을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접근하면 돼요. 인스타그램은 되게 변화가 많죠. 중국 구대를, 어, 대놓고, 제가 22년도 할 때는 인스타그램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낮았어요.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던 시절에서 22년도에는 지금은 되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좀 좋은 제품을 팔아야 되는 곳에서 중국 구대를 대놓고 파시는 분이 잘 파는 분이 너무 많다. 예, 뭐 광고를 돌리든지 인플루언서 작업을 하든지 내가 인플루언서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판매법에 대한 변화만 익히시면 22년도와 25년도 변화를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22년도보다 25년도에 좋은 제품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예.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판매 폭이 더 넓어졌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민지 대표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뭐라고 질문해 주셨죠? 하나의 상품에 업로드 할 때 소요,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죠. 어,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제품의 노출에 대한 거 설명드렸죠. 되게 김민지 대표님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시간 소요를 해야 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올렸을 때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제품만 더 공들여가지고 약간 더 좋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대충 올리고.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그때 제가 윈들리에 제일 처음에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저 때문에 개발해 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구매대행할 때 윈들리에 이런 기능이 없어서, 제가 크몽에 돈 주고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썼어요. 뭘 썼냐면, 제품을 업로드하고, 다 공들여서 업로드할 필요는 없죠. 어떤 제품을 업로드해야 되냐면, 친절하게도 윈들리에는 유입수 분석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클릭이 일어나는 제품만,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럼 고객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됐구나. 그리고 어떤 키워드인지 분석을 해보면 되죠. 아, 이 키워드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런 제품만 번역하고 좀 공들이고 좀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올려요. 근데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수동 반자동 방법에 대해서 제품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파시든 간에 고객이 내 제품을 볼 수 있어야지 더 키우면 되죠. 그렇죠. 그거는 처음에 노식에 좀 약간 얻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조준하고 키워드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은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예. 지금은 다양한 키워드를 뿌리겠죠. 여러분 제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뿌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유입이 되는 제품만 신경 쓰고 키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김주진 대표님?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 소요를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근데 고객이 보는 유입수가 있는 제품을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등록하되, 대신에 이 제품을 어떻게 키울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고객이 유입이 돼. 그럼 난 이거 크게 키우고 싶어. 아까처럼 시장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걸 크게 키우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제품의 한계가 얼마 안 돼. 요런 건 한 달에 뭐 5개 정도 팔려도 충분해. 요런 거는 적당히 계획해서 등록하면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왜 번역을 안 해서 팔리냐면, 내 어떤 키워드, 이 팔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에 내 주변 상품을 보면, 아, 어차피 내 주변 상품도 상세 페이지랑 뭐 이런 제품에 대한 좀 업그레이드를 대충 해놨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나도 그 정도만. 근데 아까 사이드 테이블처럼 큰 키워드로 갔는데, 내 경쟁사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면 나도 상세 페이지나 능력을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품을 키우든지 죽이든지 하시면 돼요. 네,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질문이 엄청 긴데 잠깐. 일본 현지의 회사를 가지고 판매하는 셀러를 가격만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냥 지능 가격으로 설명 판매를 하는데 회사를 가지고 판매하는 셀러를 와,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은 안 해봐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의 입장에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음, 그렇죠. 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를 팔잖아요. 맞죠? 브랜드 제품을 팔잖아요. 요거는 같은 제품이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죠? 근데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거는. 자, 그런 건 일본 브랜드 구매 대행이 아니라 일본도 라쿠텐이나 그런 데 있는 제품 있죠.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들고 와서 테스트를 해서 어? 왜 일본에 있는 건 조금 약간 진짜 좀 그래도 중국보다는 좋은 게 더 많거든요. 이게 내수시장 제품이고 테스트를 했는데 중국 공장이 있어. 그런 거는 일본에 테스트하고 나중에 사입할 때 중국 공장에서 더 좋게,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 팔면 되죠. 근데 일본 브랜드 제품은 어차피 다 아는 제품이죠. 가격이 다 공개된 제품이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이 작더라도 판매량을 늘리던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유통은 마진 폭을 좀 적게 갖고 가더라도 비싼 제품과 판매량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시즌을 하는 거고. 그런 방법 말고는 제가 하는 방법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 왜?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 메이리님이 매일 6시간씩 이쪽 구매 대행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하루에 몇 개씩? 개수가 중요한 물론 개수가 많으면 빨리 성장합니다. 그건 맞는데, 음,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죠. 근데 6시간 충분한데? 어, 하루 6시간이면 어마무시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예. 하나 배워볼 텐데, 잡아요. 내가 판매나 구매 내역을 좀 제대로 배워가지면 이게 돼요, 이게. 어, 처음부터 키워볼 수 있는 상품을 정조준해서 업로드하겠다. 맞죠? 요런 거는
개수가 안 중요해요. 네. 그냥 제품에 대해서 조금 처음부터 상세히 힘주고 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작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가 있죠? 뭐, 벌통. 자, 닭털 뽑는 기계 이런 거 올리잖아요. 저는 이런 거 안 올리긴 합니다. 뽑는 기계. 요런 것들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니님의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인구가 15명밖에 없는 시골에, 우리가 수세미를 팔아요, 수세미. 자, 수세미를 판매합니다. 인구가 15개밖에 없는 시골이 있고, 그 다음 50만 명이 넘는 강남이 있다. 이 수세미를 한 개 파는데, 한 개 파는데 더 쉬운 것은 여기죠. 여기죠. 왜? 대충 니엇가 끌고 가도 팔리잖아요. 경쟁자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수세미를 잘 팔려면은, 뭐, 한 개 많이 팔기는 되게 쉽죠. 수세미를 많이 팔기는 여기가 더 쉽다. 강남이 더 쉽다. 대신에 인테리어 비용과 그다음 뭐 이래 뭐 꾸미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자, 근데 시골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품 수가 많아야 되죠. 제품 수가. 자, 이런 개념을 봤을 때 닭털 뽑는 기계. 요거는 인구가 15명밖에 없는 시골이나 강남이나 똑같죠?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강남에 들고 간다는데. 시장이 처음부터 작은 제품이에요. 예. 요런 제품을 내가 그러니까 대신 팔기는 되게 쉽죠? 올리기만 하면 팔린단 말이에요. 가공을 하거나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맞죠? 시골에서 올리기만 팔린 제품. 근데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개 제품으로 판매 한계가 있잖아요. 15개밖에 안 팔리잖아요. 많이 팔려도. 여기에서는 제품 수를 늘려야 되죠. 종류를. 수세미도 팔아야 되고, 닥터 뽕기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어, 여기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키울 수 있는 상품은, 처음부터 강남을 노린 제품은 그렇게 제품 개수가 많지 않지만, 제품을 좀 가공하는 시간은 걸린다. 그냥 나는 쉽게 팔래. 시골 가는 쉽게 팔래. 요런 것에는 제품 수가 많아야 되겠죠, 종류가. 그럴 때는 제품 개수를 늘려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 둘 다 해보시고, 둘 다 성장을 해보시면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돼요. 반자동도 괜찮은 방법이고, 수동도 괜찮은 방법이고, 제품을 처음부터 정조준해서 뭐 반수동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나중에 내한테 맞는 판매법을 진행하시면 돼요. 매니님.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는 가구도 있고, 그다음 뭐 디지털 가전도 있고, 뭐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어, 지금 왜 말이 막혔냐면, 이, 이 카테고리를 말하면 대놓고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한번 막혔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파는 것 같고, 중국 구매 대행은 여러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이 또 있어요. 으로 성장하신 분들의 장점. 정말 이거는 중국 구대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를 접할 수 있다. 네. 무시하죠. 터보셀러분데, 이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를 접, 접해봐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지만, 페어도 가고, 이웃시장도 가고 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최대한 많은 제품을 접하는 카테고리 접하신 분이 되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카테고리 한 개 정하지 마시고, 그 질문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재고를 두지 않고, 사진만으로 판매를 대행하는 구매 대행업이잖아요.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를 접하고, 이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성장하실 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티몰처럼 수출 준비가 안 된 제품들 소싱할 때 팁이 있을까요? 음, 음, 야, 이거는 좀 이야기 긴데. 야, 이게 소싱에 대해서 되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쵸? 야, 이게 제일 좋죠. 여러분 나중에 할 때, 요거는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한번 하고, 티몰 말고도 중국에 윈들리 나중에 들어가 보시고, 윈들리에서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윈들리에 오픈돼 있죠. 왜 오픈했겠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잘 팔리고 많이 이용하니까 윈들리 사이트에서,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이트 제품 업로드가 됩니다. 소싱이 됩니다. 라고 공지를 했겠죠. 맞죠? 거기 사이트만 다 접해 보셔도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디로, 그렇죠. 네, 요게, 맞죠? 그렇습니다. 기획 없이 파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꼭 기획을 잘해야 잘 팔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쿠팡 네이버가, 여러분, 이게,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참, 음, 요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아, 사실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되고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적어도 2천, 3천 이상 찍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성장할 때 이런 질문 안 하실 정도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죠? 내가 이 제품이 왜 팔리는지 알고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마켓에 노출 원리나, 그러면, 요런 건 선택지가 되겠죠. 나는 이 제품에 쿠팡에 파는, 그냥, 마진이 좀 적더라도 판매량을 많이 늘려서 팔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이버는 좀 적지만 노출시켜서 파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롯데원이 왜 주문이 들어온지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롯데원이나 지옥션 있죠. 뭐 롯데원, 지옥션 있죠.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롯데원 자체에서 이용하는 고객보다는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탭에서 롯데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적어도 매출이 2천, 3천 나면은 이게 왜 팔리는지 알고 공부를 하고 찍고 올라가셔야 돼요. 물론 순간적인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건 오래 못 가거든요. 저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저런 질문을 안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벼운 캠핑이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비복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왜 롯데론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묶인 거 있죠, 묶인 거. 맞죠? 가격 비교로 묶인 샵이 있단 말이에요. 어, 간혹 가다가 여기 롯데온 있잖아요, 롯데온이. 롯데온이 묶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매대행 사업자를 같이 해외로 갖고 갈지 국내로 갖고 갈지에 따라서 해외는 해외끼리 묶여 국내는 국내끼리 묶인단 말이에요. 그럼 롯데온에서 주문이 들어온 90%는 여러분 롯데온에 광고를 아무리 돌려봤자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유입되는 경로를 보고 내가 어디 팔린 추적을 해보시면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가격 비교로 묶인 이 뭐 가격 비교 탭에서 롯데온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근데 내가 롯데온을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롯데온의 가격을 제일 낮춰버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롯데온의 가격을 잘못 낮춰놓으면 옥션과 지마켓과 롯데온은 얘들이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얘 마켓이 오늘 14,700원 내렸네? 그럼 지가 알아서 13,000원 내려버려요. 맞죠? 인공지능이 가격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논리를 알고 롯데원에서 팔지, 지마켓에서 팔지, 네이버에서 팔지 몰아가시면 돼요. 나중에는 몰아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할 때는 무분별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의 주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 쿠팡. 왜냐면 트래픽이 워낙 많으니까. 쿠팡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지옥션이 됩니다. 지옥션이. 자, 왜냐면 여러분들 지마켓이나 옥션은 옵션 상품이 개별로 돌아다니죠. 옵션 상품이 개별로 돌아다녀요. 이거는 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처음에 물건을 그냥 막 올리실 때는 지옥션과 쿠팡이 주문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나중에 성장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켓으로 몰 수 있게 마켓에서 노출 원리를 공부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낭만님 수강호 변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적어놓고 이따가 답변을 할게요. 아니, 좀 변화가 컸던 분들? 그런 분들 한 번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거기 보면, 매니저님이 카톡 캡처해 준 거에 그런 사람 있죠.
어, 매출이 700만 원 넘었다고. 도매국에서. 요건 일본 구매 대행 제품하고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판매법에 대해서 기본을 제대로 익히고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잘 팔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그냥 국내 도매 사이트에 적용을 시켜도 뭐 판매법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알려드렸는데, 도매 위탁도 하시는 분이라서 그대로 위탁 제품을 제가 알려드린 판매법에 적용해가지고 구매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품으로 700만 원 넘겼죠. 네, 순수익이 700만 원인 것 같아요. 순수익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 조금 제가 알려드린 것 자체가, 뭐, 물론 매출과 수익은 매출 보장이니까 당연히 매출 보장을 해야 되겠죠. 제 강의를 듣고 수강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적어도 내가 셀러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출과 순이익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성장하지는 않고, 매출이 따라오든 수익이 따라오든 뭘 하든 내가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마켓에 팔리는 원리를 좀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장착하고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네, 그게 없이 그냥 껍데기로 성장하시면, 어, 또 강의 들으셔야 돼요. 저 말고 또 강의 들으셔야 되고, 강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제가 그런 말 했죠. 그런 말. 무슨 말을 했냐면, 음, 그래도 연매출이 10억이 나는 상태면 내가 하는 방법이 힘들어야 돼요. 막 너무, 나 편한데 10억 냈어요.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세상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게 되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제 강의를 듣고 성장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껍데기로 성장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인사이트도 없고, 그냥 조금 판매 자체에 조금 근본적인 걸 배우고 성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품 정책에 대한, 와,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죠. 요건 이따가 설명 을 할게요. 이건 조금 위험 발언이기 때문에, 맞죠? 요건 약간 위험 발언이기 때문에 이따가 적어놓고, 요거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구매 대행을, 이건 꼭, 야, 파학님이 질문하셨는데, 위즐리에서 강의하는데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뭐 당연히 윈들리죠. 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윈들리로 저희가 매출을 냈고 다른 프로그램을 거의 안 써봤어요. 어,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그렇게 무지성으로 많이 올리기에는 베스트 프로그램 아닌 건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상품 하나를 키우기에는 정말 숨겨진 기능이 많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저 때문에 만들어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생겨났던 것 같은데, 저 때문인지 남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민들리가 적어도 소수 상품으로 매출 내고 성과 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사용하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들리로 조금 성장을 좀 느리더라도. 근데 대신에 무지성으로 많이 올리기에는 약간 약해. 맞죠? 약간 그래서 그런 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윈들리 개발하신 분의 별이 좀 거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셔야지 구매 대행을 벗어나고 더 발전을 합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 네, 근데 많이 올려서 매출을 내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음, 요즘에 제 생각인데 요 하나 번외로 얘기를 들면, 음, 판매에 대한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로직이나 아니면 챗GPT나 AI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속 학습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용해서 소싱을 하는 거, 아니면 기획을 하는가. 챗GPT나 AI는 꼭 배우십시오. 네, 그 다음 민들리 생각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저는,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제 제품을 만드는 영역에 있는 판매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구매 대행에 있는 브랜드 제품은 계속 한결같게 계속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괜히 또 다른 판매법에 대해서 안정소리 할까봐 요건 참겠습니다. 자, 소싱한 제품은 다른 분들이 파는 만큼만 완성도를 만든다 이 소리죠. 다른 분들이 파는 만큼만, 아, 아니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매니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노출시키는 이 키워드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같은 샤워기라도, 어, 튼튼한 샤워기가 있겠죠. 튼튼한 샤워기. 여기 쇼핑 탭에 가면은 되게 판매량이 적죠. 요런 제품은 한번 보면, 베린바스, 내 경쟁사 제품도, 그렇게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거나, 뭐 광고라든지 빡세게 팔지 않아요. 똑 봐도 그냥 단순히 인들이 번역하는 수준이죠. 네, 맞죠. 그냥 내가 제품이 팔리고 성장을 시키려는데,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 봤을 때, 내 경쟁사 제품도 허접하면 그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 무리해서 키울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튼튼한 샤워기도, 내가 어느 날 샤워기가 잘 팔렸어. 메인 키워드로 가겠어. 가 되잖아요. 샤워기 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 썸네일부터 다르죠. 심상치 않죠. 썸네일부터. 이런 제품은 어디까지 성장시켜야 되냐면, 한번 볼까요? 네, 심상치 않죠. 딱 볼 때도. 상세 페이지 자체가 다르다. 네, 맞죠.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상품을 키워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업이니까 이만 키웠겠죠. 구매대행 상품 이 정도까지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없습니다. 이건 사업이고 브랜딩 하는 게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이게 괜히 잘못 보여드렸나 싶은데,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김윤희 대표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재고가 없잖아요. 구매 대행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시작을 못 해요, 시작을.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의 좋은 점은 일단은 올려봐요. 올려보고 반응이 있네. 그럼 어쨌든 내가 성장을 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구매 대행보다는 사입을 해라라는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해보니까, 이 사입하신 분들의 제품 파는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개 제품에 대한 다음 제품을 할 때 자본이든 재고를 사올 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 구매대행은 그런 거 없이 무한대로 내가 제품의 성장을 계속 연습하고 키울 수 있고 뭐라도 시작하고 경험이 늘어요. 네, 그게 메리트라면 김진희 대표님이 대답을 하면은 처음에는 일단 올려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면 올려보고 네, 유입되고 성장시키고 잘 팔리면 광고 돌리고 상세 페이지도 기획하는 능력을 배우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는 강의 내용에 다 있습니다. 강의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구밍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와 질문이 그래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 분량을 못 채우면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질문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유입수 분석을 해서 고객 반응이 있는 상품을 가꿔서 키운다는 게 이미 통합 상승이 잘. 아, 야, 이거 정말 질문, 단순히 상세 페이지를 올린다는 개념도 있고요. 단순히 상세 페이지를 올린다는 개념도 있고, 자, 큰 시장으로 끌어와야죠. 처음에 내게 아까 전처럼, 노출, 광고나 노출에 대해서 좀 배우셔가지고, 상품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시장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끌어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음, 튼튼한 노트북 테이블. 자, 여기서, 자, 다시 짚어드릴게요. 이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단순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배우기 전에, 내 노트북 테이블이, 페이지 굿해 볼까요? 자, 내 노트북 테이블이 여기만 노출되고 있다면, 이 내 제품이 더 큰 키워드 사이드 테이블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게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는 상세 페이지는 너무 제품이 잘 팔려 라고 하면 좀 너무 아끼지 마시고 구매대행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디자인은 돈 주고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끙끙 앓는 것보다. 예, 그렇지만 강의 때는 디자인하는 방법이나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또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구민님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를 더 큰 시장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배워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해외 맡겨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저도 올해는 국내사 제품, 제가 국내 제조사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국내 제조 제품을 확보했는데 좀 해외 마켓으로 가고 싶죠. 네. 아, 아는 공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시면 이 공장을 소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저희 인프라도 이번에만 구비대로 잘 파시는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인프라를 좀 제공할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하고 싶죠. 그런 점에, 네. 아, 그렇죠. 위탁 판매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위탁 판매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너무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경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챗GPT도 이런 거 제가 요즘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성공을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학습을 시키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제품은 릴스 있죠, 릴스. 릴스를 하루만에 20개를 찍으려고 해요. 뭐 지금 도와드린 제품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뭐 광고를 돌리거나 내 계정을 키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챗GPT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하고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 그렇죠. 이 상식체 님이 요즘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AI 상품.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AI로 하는 것보다 조금 근본적인 걸 좀 배우시고, 그거를 내가 소싱하는 방법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AI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돈 벌더라 라고 하면 다 똑같죠? 뭐다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근본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소싱법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는 도구죠, 도구. 너무 똑똑한 파트너 도구인데, 내가 AI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법을 제대로 익히고 성장하고 많은 걸 익히고 거기에 맞게 이거를 응용해야죠. 맞죠? 그게 맞죠. 안 그러면 드디어 듯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쿠팡은 예, 광고 없이 매출 내기는 힘들죠. 근데 제품 수가 많으면 돼요. 많으면 매출 내기가 쉬운데 한 개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려면 쿠팡은 광고 없이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을 하고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광고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은 오래 가지 못해요. 맞죠? 그런 후킹이 되게 많죠. 나는 광고비 없이 이렇게 매출했어요. 한두 명 끌고 하기엔 좋은데, 저, 광고로 파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시고요. 맞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프라인 가게를 차렸는데, 전단지는 돌리셔야 되잖아요, 전단지는. 내 가게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거 없이 내가 너무 맛집이야. 요리도 잘해. 음식도 잘하고 난 너무 뛰어난 음식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방문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려면, 광고를 통해 매출 내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 그쪽으로 광고 없이 매출 내는 거죠. 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광고 없이 매출을 잘 낼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 있죠, 하나. 브랜드. 브랜드는 광고 없이 매출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유통. 요거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이 브랜드 자체가 키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개념은 조금 깊은 얘기인데, 브랜드 유통을 제외하고는 광고를 돌려서 잘 파는 게 더 좋습니다. 대신 얼마나 효율을 잘 내는가에 대해서 배워나가셔야지. 또 떼고 막 후킹 나가시면 안 돼요. 광고비 없이 매출 뭐, 노아스 1000% 냈어요. 2000% 냈어요. 그런 거는 한순간 호갱 끌기는 되게 좋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한테 귓속말로 왔습니다. 이거 매니저님이 꼭 들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AI 상품을 맞죠? 너무 좋죠? 저도 근데 하실 것 같아요. 전자차기도 있는 것 같고, 요거를 가만히 있지는 않고, AI로 소싱하는 무료 강의가 너무 많죠. 저도 많이 한 번씩 듣는데, 좋은 방법이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 가봤는데 갈 것 같고, 저는 캔ton 페어나 상해 페어, 뭐 신천 페어, 요런 것은 매년 갑니다. 올해도 이번에 갔다 왔고. 근데 저는 조금 이기상기나 그런 데는 안 가고, 좀 구매대 쪽에 성장하셨으면, 그래, 적어도 인증 제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많이 해야 되죠.
그때는 저는 일기나 이런 데 상위 페어는 왜 가냐면 전자제품이 너무 많다. 전자제품이. 네, 그런 것 조금은 합니다. 페어는 매년 갑니다. 팬덤 페어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요걸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죠. 왜 가야 되는지. 네, 저도 이번에도 다른 수강생분들을 끌고 갔다 왔기 때문에 PR 홍보기는데, 하반기에도 같이 갈 겁니다. 그때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페어 가서. 너무 재밌고 좋은 제품도 너무 많이 받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노트북 대입 큰 계산의 테마 프로그램을 시켜야 되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 때는, 지금 메리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안 된 거는 왜냐하면, 이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키워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으면, 뼈대만 있으면, 방금 말한 말한 설명을 너무 쉽게 흡수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노트북 테이블이라는 곳에 우리는 처음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구매 대행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해외 직구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고객이 사입 제품이 비싸도 사입 제품을 사요. 제 경험상. 제 제품, 지금 제가 팔았던 제품도 그렇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키워드에서 노출시켜서 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노트북 테이블로 팔았지만, 이 연관 키워드를 누르시고 쇼핑성을 누르신 다음에 시장 크기를 보신 다음에 다양하게 내 제품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노트북 테이블의 연관 키워드가 접식 테이블도 있고, 거실 테이블도 있고, 컴퓨터 책상도 있구나. 그럼 내 제품은 어디 갔지? 요런 제품인데, 지금은 노트북을 놔두는 용도로만 사진에 있기 때문에 노트북 테이블로 판다는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거를 접이식 테이블에 팔아볼 수 있을까? 거실 테이블에 팔아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사이드 테이블에 팔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 요 사이드 테이블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사이드 테이블에 내 거를 노트북 테이블 노출시키면 팔릴까에 대한 의문이죠. 그럼 네이버에 딱 찾아보시고 쇼핑에 가신 다음에 아 이런 종류의 제품이 사이드 테이블에도 노출이 되고 고객들이 사는구나 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노트북 테이블에서 팔리지만 제품을 가공하고 성장시켜서 나중에 사이드 테이블까지 팔 수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사이드 테이블이 더 어렵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3만 천이라는 검색을 하고 6개월 매출이 22억이죠. 맞죠? 3만 천, 22억. 노트북 테이블은 훨씬 작죠? 노트북 테이블은 키워드 시장이 여기 보면은 1,400 검색량밖에 안 되죠.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1억 6천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작은 키워드에서 팔리고 있는 거를 크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키워드 노출시키지만 하나하나 더 큰 키워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워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죠? 그건 맞습니다. 어, 저는 주고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3천 이상 내는 거를, 이런 말 해야 되나?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내고, 사입이든 뭐든 더 좋은 제품 단계로 무조건 넘어가셔야 돼요. 중고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1억 낸다는 거는 사람 죽어납니다. 죽어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음, 제품 수를 줄이면 CS가 적다. 당연한 상식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사업자도 많이 내고 제품이 많으니까. 그럼 아까 작은 시장 얘기를 했죠. 작은 시골. 작은 시골에 내가 수세미도 팔고, 뭐, 기마개도 팔고 다 팔아요. 내 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불살라야 되죠. 근데 그 제품 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CS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품 수를 줄이면 좀 작다. 근데 대신에 매출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판매도 배우고 경지에 오르면은 다음 단계 판매법을 무조건 배워라. 가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항해페어. 요거를
누군가를 따라가면은, 누군가를 따라가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인솔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인솔할 때는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내거든요. 개인적으로 가면, 뭐 100만 원 안팎이면 될 겁니다. 100만 원 안팎. 숙박비하고 하면. 뭐 좋은 데 안 자면 더 줄겠죠. 줄고, 그렇게 됩니다. 100만 원 안팎. 한 4박 5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런 게 없죠. 음, 그런 건 없고요. 물론 한때 뭐 경쟁 강도로 해서 이런 게 있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 이 구매 대행을 하시잖아요. 구매 대행을. 키워드를 쭉 뽑겠죠. 키워드 되게 뽑기 쉬워요. 키워드를 쭉 뽑죠. 뽑는다. 나열한다. 키워드를 쭉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성장시킬 제품이냐, 그냥 마이너하게 반자동으로 팔 거냐. 이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면 뭐 검색량이 뭐 억대다. 6개월 매출이. 검색량 6개월 매출이 억대다. 그러면은 조금 노출시켜서 팔면 되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막 이런 키워드로 찾겠어. 저런 키워드로 찾겠어는 조금 정조준에서 파는 사입에 가까운 방법이고 이렇게 우리가 재고가 굳이 없는데 다양한 제품을 막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동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수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무조건 막 가구매 많이 하고, 트래픽에서 1페이지 노출시켜라라고 하죠. 이게 1페이지 노출시켜서 잘 팔리는 제품은 잘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잘 되진 않아요. 오히려 돈만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차라리,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요 정도 있는 제품을 적당한 키워드에서 팔아서 그냥 제품 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1페이지 가보면 위너도 뭐든 혈압 오르거든요. 네, 근데 가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한 번쯤 1페이지 올려봤는데, 노출시켜봤는데, 대박 날 수도 있죠. 네,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이 무조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